무카이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바텐더입니다. 아내 가오루와 딸 호노카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동업자 오치아이와 열었던 바 역시 일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도 잘 풀리고 단란한 가정까지 꾸렸으니 부러울 게 없을 정도 완벽한 삶이 그를 기다리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놈들이 출소했으니 15년 전 약속을 지켜달라는. 무카이는 크게 동요합니다. 그가 잊고 지내던 예전 과거를 들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본명은 다카토 후미야. 커다란 멍자국이 얼굴에 뒤덮여 있어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타인에게 토해내기 시작하죠. 그는 폭력을 일삼고 돈을 빼앗는 강도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루는 무카이가 칼부림을 하며 야쿠자 몇 명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쫓기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다리 위에서 그는 우연히 할머니 노부코와 만납니다. 그녀는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그에 대해 묻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다카토도 같이 밥을 먹는 행위가 몇 번 반복되자 경계심을 풀고 자신이 쫓기게 된 경위, 성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가만히 듣던 할머니는 자신이 500만 엔을 줄 테니 성형을 하고 도망치란 말을 합니다. 대신 출소 후 그들을 죽여달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딸 유키코는 2인조 범인에게 납치당해 강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무기징역을 받긴 했으나 언젠가 감형을 받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암 때문에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돈을 주는 대가로 자신의 복수를 부탁합니다. 다카토는 고민했으나 어차피 야쿠자에게 걸려 죽을 거라면 돈을 받는 게 더 낫다 생각했고, 하물며 약속을 한다 해도 할머니는 그때 세상에 없을 테니 안 지켜도 될 거라는 마음으로 승낙합니다. 그런데 편지가 도착하고 딸을 위협하는 연락까지 오게 된 것이죠. 딸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막상 앞에 서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무카이는 범인 중 한 명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긴 하지만 차마 죽이진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흉기로 쓰인 칼엔 무카이의 지문이 묻어 있었죠. 무카이는 살인범으로 경찰에게 쫓기는 동시에 나머지 범인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처리하는 척하며 협박범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하죠. 그 과정에서 동업자 오치아이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도 하고 어느 정도 범인의 윤곽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과연 무카이를 협박하는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카이는 할머니와의 약속대로 범인 중 남은 한 명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게 되었을까요? 야쿠마루 가쿠라고 하면 사회파 미스터리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단순히 빠른 템포의 이야기, 충격적인 반전에 몰두하는 본격 추리소설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끄집어내며 사건의 이면에 있는 사회의 역할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데뷔작이자 에도가와 람포상 수상작인 천사의 나이프 역시 사법체계의 불완전성과 사적 제재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이전까지 그의 작품과는 꽤 다릅니다. 물론 재미가 없는 이야기냐라고 묻는다면 재미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본격 미스터리 소설이자 오락소설입니다. 약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긴장감이 넘치는,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에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만큼 가볍게 읽는 재미를 원하는 독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인 거죠. 특히나 주인공 후미야의 태도 변화가 인상 깊습니다. 그는 커다란 흉터 때문에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성형수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협박범에게 쫓기며 그는 또다시 다른 모습의 후미야가 되어야만 했죠. 이 부분들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고 극복하려고 분투하는 후미야의 모습도 몰입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쁜 짓을 했던, 그리고 할머니의 돈을 갈취했던 그의 모습에 연민을 느낄 수 있던 건 그의 잘못된 행동 뒷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작품은 SNS 홍보로 아주 크게 효과를 본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할머니가 살인을 사주하는 부분을 간추린 애니메이션, 카드뉴스 등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며 여전히 베스트셀러 항목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 홍보의 성공은 평소에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 평균 독서량이 1년에 채 4권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했든 책을 사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작품의 우수성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재미없는 작품은 아니나 그렇다 해서 좋은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천사의 나이프, 형사의 눈빛 등 전작을 재밌게 읽었던 독자로서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당혹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가독성 좋게 쓰인 문장은 여전히 야쿠마루 가쿠의 힘을 느끼게 하지만 전작에서 볼 수 있던 살인의 동기,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 사회 문제들과의 연결 등은 헐겁기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결말 부분 반전은 사회파 미스터리의 거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자연스러운 서술에 따른 반전이 아니라 반전을 위한 반전을 선보이며 핍진성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신인 작가의 데뷔작이라면 이 정도의 재미를 주었으니 핍진성이 빈약해도 이해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야쿠마루 가쿠라는 이름값을 고려하며 평작 이하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쓰여진 추리소설이라 함은 반전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부분만 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접했던 추리소설에는 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화려한 반전쇼에만 심취한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리소설을 읽는 독자는 트릭, 추리, 반전과 같은 원초적 자극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물처럼 잘 짜여진 논리의 무결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 요소에 집중해야 좋은 미스터리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이한 트릭의 사용, 예측할 수 없는 반전 등장, 자극적인 요소의 배치로는 진짜 추리소설 매니아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는 분께 적합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추리소설이 필요하다거나 술술 잘 읽히는 책이 읽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어봄직했던 소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